자, 여기 봐봐. 실전할게요. 설명을 많이 안 썼어. 어차피 동영상 찍으려고. You are familiar with various odors here on Earth. 지구에서 이 다양한 향, 여기 지구에서 다양한 냄새에 당신은 익숙하죠. 그치만 What does space smell like? 우주는 어떨까요? One like 한 단어로 how라고 배웠지? 우주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주는 냄새가 어떤 식으로 날까요?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유진 커넌 이 사람에 따르면 이 동격이라고 돼 있지 우주 비행사인데 이 사람이 통솔을 했던 거야. 아폴로 17호를 1972년 달나라를 탐사하러 갔던 이 유진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문더스트 달 먼지는 뭔가 분명하게 냄새가 있대. 뭔가 spent gunpowder 이미 써버렸어. 연소됐다라는 건 쓴 거야. 이미 총 빵 쏘고 나서 그 총 쐈을 때 나는 냄새? 그런 것처럼 뭔가 분명한 냄새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걔가 he had 뭐 있어? 독특한 기회가 있었어. 뭐 할 기회가 있었냐면 이렇게 encounter 맞닥뜨릴 기회가 있었던 거야. 이 달나라 그 착륙선 안에 냄새를 맞닥뜨렸던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 왜냐면 그 끈적거리는 달먼지가 붙어온 거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붙였냐면 우주비행사의 옷에 붙어서 온 거야. 그리고 이 우주비행사들이랑 같이 carried with, 옮겨진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attached itself to, 이렇게, 이 문더스가 지가 붙어서 온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뭐 할 때, 얘는 우주비행사들이 이 우주선으로 돌아올 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when, 이 우주비행사들이 remove, 그들의 헬멧을 벗었을 때 그들은 알아차렸어. 데디아를 알아차렸어. 이 그들도 계속 우주비행사지. 이 공기가 어떻게 돼 있어? 이 달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자, 여기 보니까 요 단어는 몸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가득 차 있다. 단어 한번 쳐볼까요? saturated 이렇게 돼 있네. 흠뻑 스며든 침투한 이렇게. 하지만 because 샘플들이 달나라의 표면에 샘플들이 being transport 이동되는 거잖아. 지구로. 이렇게 이동되는 샘플이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수분에도 습기에도 노출이 되고 산소에도 노출이 된단 말이야. 자, 여기 한 가지. 여기가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 지금 동사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샘플을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자, 달 표면의 샘플들이 이송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송되고 있는 수동도 조심해야 되고, 동사 자리 아닌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 아무튼 이 수분과 산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냄새를 끌어오는 화학적인 리액션은 이미 벌써 끝난 거야. 뭐 할 때쯤?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걔네가 지구로 돌아올 때쯤이면 벌써 끝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인은 누구일까요? 자, 이 데이와 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죠? 자,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샘플들이에요. 샘플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아스트로넛이고 얘는 샘플이니까 얘만 다른 거겠지. 그거는 앞에 이게 요 내용 이거는 의미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냄새를 맡고 싶어? 진짜 이 달 먼지 냄새를 맡고 싶으면 너는 달나라까지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 즉 무슨 뜻이야? 달나라 가야 된다는 말은
여기서는 맡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오다가 이 습기와 산소에 노출이 돼서 화학 반응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끝났기 때문이지. 33번. There are two companies. 회사 두 개가 있어. 목록이 있는데 나라에 주식시장에 올라온 두 회사가 있다 쳐. 근데 그 각각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거의 비슷한 시장에 어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분야, 여기 시가총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레버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 그것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A랑 B랑 거의 비슷한 회사가 있어. 유일하게 차이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얘가 주어져. 그래서 이렇게 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건 한 회사는 뭐가 있냐면 a single business company. 근데 이 단일 사업체야. 걔네가 발행을 하는 거지. 분명하고 정확한 재무 상태,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또 하나. one, the other. 자, 그러면 얘가 A고 여기가 B라고 칩시다. 또 다른 하나 회사는 be made up of 뭐뭐로 이루어져 있어? 자, 회사들과 subsidy가 있으려고 했는데 자회사들이네요. 자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체들, 자회사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복잡하고 뭔가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재정 보고서를 막 내는 거지.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A는 어떤 회사예요? 단일이고 B는 어떤 회사일까요? 그랬더니 여러 회사, 사업체들도 있고 자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는 지금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얘네는 지금 어떤 거예요?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재무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가 이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 시험에 날 것 같은데 요거죠. 자, 어떤 회사가 be likely to be value, 더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답은 전자입니다. 전자라는 건 누구예요? A라는 애예요. 왜냐면 쉬운 접근이 없잖아요. 정보에 쉬운 접근이 없으면 걔네가 바라는 그들이 바라는 쉬운 접근이 없잖아요. 없으면 투자자들은 확신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불확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재무표가 없어. 그게 없어. 분명하게 개방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회사에 관련 있는 정보를 보여주지 않아? 그런 게 없으면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어요. 확실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거기 숨겨진 위험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니면 큰 빚이 엄청 많아. 그런 것들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분명하게 have been clearly, 분명하게 disguise, 교묘하게 clearly구나. 똑똑하게 disguise, 감춰진 빚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복잡한 사업 구조랑 분명하지 않은 재무 구조표 이런 것들은 종종 뭐라고 보여지냐면 레드 플래그로 적기, 빨간불. 자, 뭐로? 미래에 불쾌한 일에 대한 빨간불 이렇게 깃발로 보여진다는 거지. 왜 C, A as B가 여기 A가 없으면 반드시 수동태가 나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럼 다시 보면 이렇게 A 회사는 이게 전자였잖아요. The former. 이 전자 애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sure, 확신하고 certain, 확신하는 건데 얘네들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uncertain. 어디 갔어? 글자가. uncertain 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는 투자하지만 여기에는 글쎄요. 좀 확신할 수가 없는데요. 걔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의 이 감각은 공격을 받아요. 정보의 공격을 받습니다. 무슨 뜻일까? 감각이 정보 공세를 받는다는 거 응애 하고 태어나면 빛도 있겠죠. 빛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리도 있을 거고 이런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애들 엄청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은 이동돼야 됩니다. 어디로 이동돼야 되냐면 처리를 하려면 두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불리워지는 신경세포들은 형성합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서로 자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막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몇 년 동안에는 두뇌가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멀처링하는 이 뉴런들은 성숙한 뉴런들은 branch out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이웃다는 세포들을 interact with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자 내가 지금 계속 무작위로 뻗어나갔어. 그러면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거 불필요한 거를 잘라내는 역할을 해. 뭐 하기 위해서 보내고 받는 거.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트랜스퍼 전달을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데 특별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보내요. 뭐라고 불리워지는 시냅시스라고 불리워지는 특별한 연결고리. 얘네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그것들 중에 일부는 여기서 이 위치가 나타내는 것은 여기 있는 시냅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수죠. 복수의 일부는 복수기 때문에 여기 동사는 아가 나온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시냅스의 일부 애들은 제거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안 할게요. 근데 이런 과정. 시냅틱 프로닝, 이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알려져 있는 be noun as는 뭐뭐로 알려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be nou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고, be noun by는 뭐뭐에 의해서 알려지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be noun as, 여기 무슨 뜻이다?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 알려지다기 때문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이 된 거예요. 시냅스 가지치기로 알려진 이 과정은 weed out. 이거는 잡초를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야? 더 연약한 연결고리들, 더 튼튼한 연결고리들, 여기 튼튼한 연결고리들을 위해서 연약한 애들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inferior, 좀 열등해, 못났다, frail, 약한 이런 나뭇가지들 이상하죠? 이 가지들은 이 연결고리 중에서 이렇게 약한 애들은 pruned 어떻게 돼요? 푸른이 가지치기 하는 건데 가지치기 되는 입장이죠. 수동태. much like 모처럼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하잖아. 나뭇가지를 뭐 하기 위해서? 이 식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하는 거와 많이 비슷하게도 말이죠. optogenetic이라고 광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 S가 있어도 얘 단수 취급받아요. 수학영어 이런 것도 다 단수죠. 이 광유전학 기술은 신경과학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field라고 쓸 수도 있죠. 자, 뭘 이용하는 학문이냐면 이 선행사가 branch에 이렇게 얘가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에 반응하는 프로틴, 단백질을 이용하죠. 어떤 특정한 이 어디의 조류에서 어떤 특정한 조류에서 나오는 이게 뭐니 매번 이렇게 내가 하는데 기억날까요? algae algae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있고 여튼 어떤 조류의 특정한 흐름, strain
개통에서 나오는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건데 이 단백질은 뭐로 알려져 있는 또 나왔죠? 첼룰로놉신이라고 이름 길죠. 이거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단백질은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온의 흐름 어디? 세포막을 가로지르면서 이온의 흐름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채널로놉신이라는 게 막 자극이 되잖아요. 뭐에 의해서? 밝은 빛에 의해서. 그럼 걔네들은 오픈하는 거야. 이온 채널을 열어요. 뉴런 안에서 이온 채널을 딱 열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적어 놓은 건데 stimulate는 자극하는 거잖아요. simulate는 뭐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simulate가 아니라 stimulate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채널로놉신이 어떤 밝은 빛에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이 뉴런 안에서 걔네는 이온 채널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인은 누구일까요? 얘를 나타내고 있어요. 채널로놉신. 그리고 이온의 이 채널의 안으로 바깥으로 이 안팎으로 이온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거. 이것은 뉴런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빛의 스티뮬러스 명사 이번에는 빛의 자극이 없어? 그러면 이온 채널은 stay closed 닫혀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채널이 닫혀있는이라고 PP가 되어 있죠. 닫혀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뉴런은 남아있는 거예요. at last. 쉬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되어 있다, 쉬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유전학자들은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특정 뉴런의 활성화가 이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주어에 액티베이션이 주어이기 때문에 affect에도 s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이 유전학자들이겠지. 유전학자들은 채널로놉신을 이 동물의 뉴런에다가 이 동물의 뉴런에다가 채널로놉신 인젝트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insert 똑같은 말이죠. 이 두개골에 뭘 집어넣냐면 광섬유 케이블을 두개골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거에 의해 빛은 can be transmit 어떻게? 두뇌로 transmit, 전달될 수 있었던 거지. 자, by which여야 하는 거는 in which도 아니고 by which인 거는 빛이 전달되는 거야. 요 케이블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by가 돼 있어요. by the cable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건데 생략이 된 거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진들은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어요. 뭐 하게끔? 이 채널로놉신을 켰다 껐다. 턴 on 하면 키는 거고 턴 오프 하면 끄는 거예요. 켰다 껐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시간 동안에 이 시간 지속된 어떤 특정한 지속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선택하는 시간의 지속 시간 동안에 얘는 걔네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얘가 걔네들을 통제하는 거야. 실험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모아오는 거죠. 더 나은 정보를 모아오는 거야. 뭐에 관하여? 어떻게 두뇌가 펑션,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그래서 regarding도 맞지만 when it comes to 이거에 관해서 또는 about 이런 거에 대해 쓸 수가 있죠. 리가딩이 여기서는 when it comes to 뺄게요. 지워볼까요? 뭔가 이거에 관해서라면 라고 하기에는 이거에 그냥 대해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about만 쓸게요. 자, 그렇다면 이때 대문 누구고 이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연구원들은 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죠. 케이블 사용해서 껐다 켰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식은 그러면 this method 이 방법은 이건 누구예요?
그렇지. 연구원들이 이 실험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현재 시간 12시 58분. 시간이 많지 않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트릭, 들이마시고 말하는 거. 헬륨가스, 이 풍선에 나오는 헬륨가스를 들어 마시면, 그리고 높은 목소리 막 나죠? 이렇게 말하는 거. 익숙하죠? 이거는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용하는 이유는 헬륨이 밀도가 낮은 거라서 그래요. 헬륨은 밀도가 낮대요. 밀도가 낮아. 그래서 이 공기 중의 밀도가 성대 주변에 공기 주변의 밀도가 낮으면 뭐보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밀도보다 낮으면 이건 밀도를 나타냈죠. 여러분의 이 어떻게 보컬 피치는 더 높아집니다. 여기 로워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여러분의 성대가 이렇게 있죠.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성대가 있는데 이게 이 주변을 거보다 여기가 좀 저기압이야. 낮아. 이렇게 낮아?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거지. 하이톤이 되는 거야. 덜 알려져 있는 트릭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인헤일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요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브리딩 인이 있었죠. 여기에 브리딩 인 이렇게 있는 게 브리딩 인, 인헤일하고 같은 말이야. 브리딩은 인까지 집어넣어야 되지만 얘는 인헤일이라고 목적어 바로 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니까 6플루오르 화황이라는 거, 설포가 황인 건 알겠는데요. 6플루오르 화황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헬륨이 있었고, 이번에는 6플루오르 황이야, 황. 자, 얘를 들여마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낮은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는 낮은 목소리를 낼 건가 봐요. 자, 헬륨은 밀도가 낮은데 얘는 높은 목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 6플루오르 화황은 만들어내는데 이 헬륨의 효과와 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땡스 투 뭐 덕분에 얘는 밀도가 높아서요. 얘는 밀도가 높아요. 하지만 이런 특징들은요, 메이크 만드는 거야. 가스를 위험하게 만들어. 매목형. 이게 형시예요. 이 사역동사 아니란 말이죠. 자, 형시고 뭐뭐하기에서 to inhale. 그러면 이건 또 뭐랑 바꿨을 수 있어요? to breathe in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확률이 있어요. 얘가 가라앉는 거야. 여러분의 폐 아래쪽으로 가라앉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기체라는 건 어떤 기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갔어? 요 가스는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역시 여기 요 가스예요. 얘가 폐 가운데로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거잖아. 지금 아까 뭐랬어? 이 낮은 목소리가 쭉 가라앉는 거죠. 그럼 폐에 들어가서도 얘가 쭉 가라앉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무브랑 똑같이 폐에서 내보내려면 뭐 해야 될지도 몰라? 매달고 있어야 돼. 업사이드 뒤집어서. So that. 그래서 얘가 탈출할 수 있게. 얘도 그럼 뭐예요? 얘도 역시 같은 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애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정리를 해볼까요? 누가 있어요? 헬륨이 있었어. 헬륨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헬륨에서 어떻게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야? 엄청 어려운 그거.
6항. 그럼 헬륨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밀도가 낮다 보니까 목소리는 어떻게 되죠? 목소리는 높아집니다. 근데 육항이는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아서 어떻게? 목소리는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다? 들어 마시면 안 돼요. 폐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밑에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으니까 위험해. 리스키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만약에 이걸 먹었어? 뒤집어져야죠. hang upside down. 이렇게 되겠지? 예, 첫 번째라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새로운 단어들이 있어요. 새로운 단어들이 더해집니다. 어떤 언어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은 대개 보통 뭐 때문에 이끌리냐면 어떤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스트 워드라는 게 있어. 고스트 워드는 다른 이유들로 come into being,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 기능적인 목적이 부족하죠. In spite of this, 이렇게 이 this 02번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유효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말하는 사람들이 요 유령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유령어는 점점 진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령어라는 거가 있는데 이 유령어가 사람들이 이걸 쓰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단어가 되는 거죠. 잘 알려진 유령어가 있어, 영어에. 그게 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어쩌다 완전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편집자가 있었어. 어디서 일하는 편집자니? working, 일하고 있어. 웹스터 사전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더했어. 메모를 더했어. 뭐라고 썼냐면, stating that, that이야라고 나타내는 D-O와 D. 이거는 density, 밀도의 축약형이야. 이렇게 달아놨어. 근데 그 주석이 실수로 이렇게 읽혀진 거지. dold,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단어가 이 사전에 들어가진 거야. 이 사전으로 들어가지니까 수동. 비슷한 현상이 바로 고스트 프레이즈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잘 설명이 된다. 그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이 유리구두로 설명이 되는데 유리라는 건 사실 unlikely, 있을 법하지가 않잖아. 뭐에? 신발로 있을 법하지 않은 재료잖아. likely 뭐뭐 할 것 같은, 있을 것 같은데 unlikely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일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대디아를 생각한 거야. 야, 실수가 생긴 것 같다. 뭐 이야기가 translate into 영어로 번역이 될 때 translate A into B인데 여기 사이에 또 A가 없지? 이렇게 A가 없으면 수동태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 fur를 나타내는 프랑스 단어가 이게 could have pp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냐면 glass라는 단어, bear 이렇게 단어랑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추측입니다. speculate랑 바꿔 쓸 수 있는 쉬운 단어는 guess죠. 자, 마지막. 자, 연구팀이 있어요. 연구팀이 set out to investigate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 자유시간이 어떤 사람의 전반적인 웰빙에 관계가 있는지, 우리 현대 물질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자유시간이 이 사람의 전반적인 행복 건강에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에서 한 1,300명 정도의 이 청소년들이 조사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조사를 받은 거야, 수동태. 뭐에 대해서 조사받았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의주동. 그들이 자유시간의 양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겠지. 인식된 시간의 풍족, 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자유시간의 양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어. 얼마나 많이
그들은 소중하게 여기는지, 돈과 물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헤빌리는 무겁게 여기는 거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보면 되고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들은 participate in, 자, 이게 충동구매, compulsive buying,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즉, 얼마나 충동구매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그들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평가하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대디아를 보여줬어요. 대디아 뭔데? 이 머티어리얼리즘의 높은 수준은 그 다음에 이 충동구매 행동 이것은 전반적인 행복을 낮춘다는 거죠. 자, 빈칸으로가 아니라 어휘. 물질 만능주의랑 충동구매 이거는 진짜 행복을 낮춰준다는 거죠. 인지된 시간의 풍요. 시간이 되게 많네? 이런 것들. 이것도 주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may have an effect on이 영향을 끼치는데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참여의 기분에, 참여자들의 기분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시간은 실제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떨어뜨려요. 높은 물질주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떨어뜨리고 강한 충동구매 이런 습관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가 되겠지. 많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많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물질주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떨어뜨리고 충동구매 습관도 떨어뜨린다는 거야. 가장 높은 행복 수준은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 perceive A as B 자기 자신이 neither A nor B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시간이 있지도 않고 너무 적은 자유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아. 둘 다 아니다잖아. 그렇게 둘 다 아닌 걸로 본인을 인식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높은 행복 수준이 있대요. 자, 여기 perceive A as B 할 때 이 as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ing가 있죠. 그리고 neither A nor B도 있고 시간을 셀 수 없단 말이에요. too much, too little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또 외우라고 하는 거야.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한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없거나 너무 많은 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참가자들을 굉장히 많은 with great tendency toward compulsive buying. 누구한테 영향을 끼칠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굉장히 많이 충동 구매 쪽으로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매목형, 그 사람들을 덜 행복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봤더니 이 사람들 충동 구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시간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인 거겠죠. 고로 하고 싶은 얘기 뭘까요? 이거 안 적었네. 적당한 시간 갖는 게 행복을 높이고 어떤 성향이 있죠? 충동구매. 충동구매 행동도 낮춘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 반대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렉하거나 투머치한 거.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행복에. 이렇게 돼 있죠. 이상입니다.